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금리 인하를 향한 온도가 뜨거움이었다면 이번 달 들어서면서는 다소 좀 미지근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다 이렇게 지표가 발표됐고 또 그 말은 경기가 좋다는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금리 인하를 또 서두를 필요 있나라고 물음표가 달리게 됐죠. 이 물음표가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을 했고 그 내면에는 시중금리의 강세 또 달러의 강세까지 보여줬는데 성장주의 눌림도 불가피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어제 그래도 삼성전자의 가장 역할로 좀 하단이 제한됐었는데 오늘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7% 가까운 하락세로 2,706선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하락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양 메이저 주체의 부재가 또 확인이 되죠. 1.3% 하락세로 879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메이저 주체 부재가 연출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시세가 연출되는 섹터를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로 인한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해서 펼쳐졌는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사우디와의 수주 소식으로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됐는데 특히나 건설주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수주 소식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어떤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과 맞닿은 테마주의 움직임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과 연동을 한다면 정유기업 볼 수가 있고 또 중동수주와 연결된 실적은 플랜트주나 또 조선까지도 확장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활발했기 때문에 역시나 테마주의 시세가 또 집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하해운 그리고 흥구석유, 대한해운까지 또 여기에 포함되겠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IMBDX는 오늘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176.92%로 오늘 첫날 성적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엔캠은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반이 아무리 흔들려도 정말 따로 놉니다. 혼자 가는데요. 2차 전지 안에서 또 엔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한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기계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한화 모멘텀을 설립하겠다고 소식이 나왔는데 시장은 LG화학과 또 LG에너지솔루션 이때와는 좀 다르게 호재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7% 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2차 전지에 관한 투자 관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오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중소형주에는 또 들어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특히나 유리기판 쪽 피로티스와 YC캠 시세를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반도체 쪽에는 이렇게 계속 종목별 순환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좋아도 힘들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꼭 있기 때문에 저희와 종목 전략, 가격 전략 꼭 세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장의 조정, 답은 미국에 있다입니다. 과거 미증시를 주도했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제는 펩
페포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펩은 fabulous,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네 종목을 의미하는 거죠. 이 페포는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을 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AI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3배가 올랐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80%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페포의 주가 흐름 좋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메타는 40%, 마이크로소프트는 12%, 아마존은 17%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반면 페포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당연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애플은 11%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어마어마하죠. 30%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간밤 또 테슬라에서 1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월가의 컨센서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밑돌았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첫 역성장을 보여주면서 5%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죠. 이렇게 미국 증시 AI를 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내 증시의 답을 미국 시장에서 찾아야 하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는 맑음, 2차 전지는 흐림입니다. 곧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할 전망이죠.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낸드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영업이익도 4조 원대에서 5조 원대로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느덧 8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만 원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흔들림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선별적인 강세 보이는 쪽, 특히 유리기판 쪽은 여전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1분기 실적에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연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무려 80%나 낮게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역대급으로 낮은 실적 전망이고요. 그리고 SK온 역시도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 역시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모두 다 6%대에서 7%대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해줬는데요. 이렇게 두 섹터 지금 현재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곧 실적 발표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네, 귀엽게 또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오셨는데. 네. 자, 오늘 시장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어떻게 본다면 좀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가권에서 약간 조정 아닌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탄탄한 모습세를 보여줬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그 이유는 가장 누가 뭐래도 테슬라의 인도량이 하향했다. 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왜 제일 컸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제일 강조하는 건 이제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때까지 투자했던 게 어떻게 본다면 헛고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향이 되면서 좀 더 오늘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편성을 안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힘든 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멘토님과 함께하면 그 고민을 덜어놓을 수 있을까요? 네, 덜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좀 힘든 시장이 이어졌는데 하락 종목의 개수가 정말 많았죠. 포트폴리오 속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또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종목 수립 전에 강펀치 키워드 잡아주신 두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시장의 조정, 답은 미국에 있다. 그럼 답을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더 찾기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옛날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술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탄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환율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내수 제품보다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좀 더 이득을 많이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증시의 탄력성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건 고금리 시대에서도 계속적인 상향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나라 증시에 답은 미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의 키워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럼 미국의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던 애플이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왜 애플이 1등이었냐? 아이폰을 많이 팔기 때문에 1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축이었던 중국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이폰 매출세가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중국 제품이 하회가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시가총액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은 바로 뭐냐?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오픈 AI가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한다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 플러스 AI까지 섞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서 더욱더 시너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감이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전 세계 트렌드가 변화를 했다라고 저는 느껴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애플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엎치락뒤치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구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열풍이 뭐 단기간에 끝날 거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자동차 산업도 어떻게 본다면 꽤 길게 우리 증시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데 이 AI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는 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면은 거의 뭐 1년에 한 대씩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10년씩 타는 사람도 있고 20년 타는 사람도 있고 5년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순환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AI가 접목이 되면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동차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AI 쪽이 좀 더 확산세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애플도 이제 뭔가 정신을 차렸는지 네. AI 산업을 뛰어들겠다, AI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함께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 펩4에 들지는 못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본업 애플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애플카도 만든다고 했다가 접었던 모습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AI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준비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그리고 애플이 AI를 만약 한다고 하면 누가 더 이득일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은 다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더 큰 이득이 더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대기업들에서 너도 나도 엔비디아의 GPU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이 어떻게 본다면은 AI 접목을 해서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애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옛날만 해도 혁신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애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저는 삼성전자한테도 많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가 더 빨리 하는 모습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애플이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AMD와 엔비디아가 같이 그 GPU 설계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먼저 설계를 다 해놓은 거를 다 사가는 부분인데 애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펠립스 이런 부분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은 애플이 다 담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양강 구도가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조정, 어제도 사실 삼성전자 말고는 웬만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의 조정을 그럼 미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펫4에서 찾을 수 있다면 결국 AI라고 답을 내려야 될까요? 네,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에 가전제품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뭐 세탁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뭐 AI 단어가 들어가면 가격이 거의 막 한 20-30% 정도 올라갑니다. 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좀 더 편해지면서 그런 부분을 값을 치르지 않나,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종목을 빼놓고 다른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초전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서 HBM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그 판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반도체 관련 장비 종목들이 점점 더 캐파가 커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를 그 주축에 두고 오늘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는 담고 SK는 덜던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유의미한 네. 흐름은 아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 담고 SK하이닉스 팔고 뭐 이런 흐름이 뭐 하루 단기간에 일어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 HBM3를 납품한다는 게 SK하이닉스에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던 SK하이닉스를 밀어주고 싶었지만 이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얘네 것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큰 이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AI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소모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텍스트 거기서 이제 사진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 바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은 좀 더 핫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라고 하면 이제는 너무나도 범위가 넓거든요. 답은 AI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AI에서도 이제는 파생되는 테마들이 정말 많아요. 뭐 로봇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전력 쪽, 전력 수요 관련해서도 또 심지어 전력 안에서도 변압기, 전선, 원전도 파생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통신도 그랬고요. 뭘 봐야 되나요? 저는 1차적으로 수혜는 어떻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장비 쪽이 좀 더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에서도 장비다. 네, 장비 쪽이 좀 핫해지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기 관련 설비 부분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있는데 장비라고 하면 오늘은요 또 유리기판 쪽이었거든요. 그럼 유리기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비 쪽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연관성이 큰 기업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왜냐면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랑 거래 안 하는 삼성전자만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하면 또 정통 쪽으로 보시는 걸까요? 정통적 정통 반도체?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HBM 관련주
종목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어차피 기존 종목에서 좀 더 고사양 장비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어떻게 못 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못 갔던 종목들이 좀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캐파가 커질 거나 쉽게 얘기하자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도체에서도 아직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얼른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강펀치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죠,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 올라갔던 시장인 만큼 또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AI라는 키워드를 필두에 두고 중심을 잡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또 강펀치 첫 번째 키워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는 맑음, 2차 전지 흐림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 1분기에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 몰린 섹터가 2차 전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또 바닥을 다졌다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인데 살며시 웃으시네요. 네. 2차 전지를 먼저 잠깐 점검을 좀 해보죠. 오늘은 테슬라와 또 샤오미 관련해서 악재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회복세를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점검해보는 게 2차 전지 관련해서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리 또 회복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자, 바닥이 어디라고 보세요? 아직 바닥 안 다졌다 이렇게 보실까요? 저의 2차 전지 바닥은 언제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다 팔고 반도체가 들어올 때가 2차 전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 남이 가장 힘들어서 팔 때가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1분기 때 반도체 안 좋다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좋아지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굳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반등세가 나오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나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이제 1분기 실적 다 다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종반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올라갈 거였으면 그 전에 올라갔어야 된다.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약세로 보이면서 지금 시장은 2차 전지는 좀 안 좋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는 흐림 이렇게 딱 단언을 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또 키워드로 주신 게 그럼 테슬라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그 앞으로의 전망, 단기적인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테슬라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많이 받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샤오미에서 전기차가 나왔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불만족스러워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샤오미가 언제부터 첫 제품부터 만족했던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처음에 샤오미 제품 다 불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산업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세가 나왔다. 중국 시장에서. 그런데 이 테슬라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자동차에는 보여주기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좀 더 테슬라의 비중이 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다른 시장으로 극명하게 날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도 어떻게 본다면 고부가 가치 자동차와 아니면 저부가 가치 자동차 이 산업으로 많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와는 조금 지금은 좀 비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 테슬라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테슬라의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전략적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또 첫 번째 키워드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유리기판 쪽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이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오늘은 또 유리기판이었는데 유리기판은 또 생각 외로 꿈의 기판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유리기판 업체들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수급 쏠림 현상이 더 나았다. 다른 어떻게 본다면 다른 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찍히려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른 부분이 있다. 2차 전지도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2차 전지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본다면 2차 전지 장비주가 있었고 2차 전지 소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부품주가 있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소재 부품들이 좀 더 초반에 상승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쪽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수급세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부품 쪽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장비주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어떻게 본다면 국내 세계 최초 약간 이런 부분, 최초 개발 성공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잘 먹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장비 회사에 좀 더 눈이 가는 부분은 좀 더 있다. 근데 유리기판 쪽에 올라갔던 부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안에서도 어떻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또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가 또 하나 있었어요. 대만 지진 이야기 있었는데 이 대만 관련해서는 TSMC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진에 대한 여파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기분 탓일까요? 이 하락세 주춤한 시점이 대만 소식과 좀 연결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장이, 팩 공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지진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내진 설계나 이런 게 최고 강도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저는 걱정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정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장기간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뉴스에서 체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금요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 기대감 관련해서는 또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작년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엄청 삼성전자가 하락세고 있을 때 잠정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날도 하락했어요. 그날. 하락했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부터 전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슈는 뭐냐? 어떻게 본다면 고가권에서 호재는 더 큰 호재로 느끼는 부분이 크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잠정 실적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도 좀 더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더 걱정되는 건 2차 전지 실적 발표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 발표를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를 할지 저는 이게 더 궁금증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래도 좋은 건 더 좋게 보려고 하는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좀 더 좋은 전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2차 전지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키워드를 반도체는 맑음, 2차 전지는 흐림 이렇게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강펀치 키워드에 관한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고요. 장중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또 멘토님과 함께 챙겨보셔야 될 텐데 그 방법도 마련해 뒀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또 요즘 장중 수급도 어떻게 이동되는지 또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노하우까지도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양식품 두 가지 편입하겠다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삼양식품은 편입 불발된 채 마무리가 됐지만 효성중공업과 SK하이닉스 모두 다 목표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오늘 장중에 16%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목표가인 3,100원 윗선, 그러니까 3,110원에서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목표가를 터치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까지 기록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탑수와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편입 불발되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나도 좋은 자리가 와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이렇게나 큰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미용기기 쪽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지만 여전히 LIG넥스원과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30% 안팎의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락 종목만 해도 1,700개가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쌈장 뽑아볼 차례가 됐죠. 오늘의 쌈장은 어떤 분이 됐을까요?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 드라마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4위에서 2위, 2위에서 드디어 1위 자리를 안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2위와의 격차도 정말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역시도 안정적인 수익 내주면서 60% 가까이 수익 챙겨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3위에는 이정호 멘토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 담긴 종목 리뷰 먼저 도와드릴게요. 이정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봐야 되는데요. 자, 멘토님 이제 2위에서 이정삼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정삼 멘토로.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더 분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이제 거의 끝을 달리고 가고 있는데 1위로 올라가기 위한 종목은 언제 풀어주실 건가요?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깜빡을 했는데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면 말씀해 드릴게요. 저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이 있긴 있는데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수익 볼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일단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지난주에 활약해진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방산부터 볼까요? LIG넥스원. 이 종목은 계속 재료가 쌓이고 있어요. 또 추후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세가 나왔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간 거에 비하면 이 종목은 좀 조정 안 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조정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방산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LIG넥스원도 목표가가 19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딱 계속 지금 19만 원을 다시 못 넘기면서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더 조정이 들어와도 저는 더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조정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수주 실적이나 이런 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선이 부담돼가지고 요즘에 현대 로템이 좀 더 상승세가 잘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안에서 순환 한매가 돌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섹터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보면서 홀딩하는 전략이고요. 또 기대감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또 나눴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2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하락권에 또 손실을 갖고 있거든요. 나노신 소재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아쉬운 게 어떻게 본다면 진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권을 줬는데 목표가까지 터치를 못하고 나서 약간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날 진입해서 어느 정도 수익권까지 줬는데 목표가를 도달을 못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손절가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은 있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된다. 이 종목이 절대 나쁜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더 차별화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2차 전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대피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 정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내일 시초가 선에서 또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대신에 오늘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편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대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지금 계속해서 유가 관련한 종목들 또 좀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힘스를 좀 볼까요? 조선주 관련해서 왜냐면 또 이 종목 조선주는 현대힘스 전과 후로 나뉜다 말씀해 주셨던 네. 종목인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좀 잘 못 쓰고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조선주, 세진중공업이 좀 더 잘 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조선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익 10% 정도권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항상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런 다시 진입가 부분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이런 부분을 좀 반성을 해야 되나? 너무 욕심이 많은 제 탓인 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조선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지금은 방산을 처음에 다들 긴가민가 했습니다. 방산 이거 뭐야 무슨 산업이야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선주 한번 사면은 10년 물려야 된다 이런 부분 그때 샀던 분들이 이제 다 이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주의 좀 긍정적인 반응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매수세는 좀 더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업종도 어떻게 보면 1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어떻게 보면 비인기 업종들의 제일 큰 부분은 실적이다. 성적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1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기 전이기 때문에 또 그 기대감 안고서 지켜보면 좋겠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대힘스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반도체를 볼까요? HPSP. 이 종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HPSP 같은 경우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떨어지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어떻게 본다면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편중된 장비업체들이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3 관련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HPSP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는데 한미반도체도 장 초반에는 좀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가 그걸 다시 좀 종가에 말아올리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HPSP 같은 경우는 그 뒷심이 좀 약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각 AI 쪽에서도
각 섹터별 대장주들만 지금 살아남는 실정이 아닌가?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저는 크게 좀 나누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HPSP도 어떻게 본다면 저는 대장급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까지는 아쉬워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장격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갈 만하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HPSP 홀딩 전략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죠. 이렇게 Y랩 같은 종목은 시장에서 또 소외된 sek터 안에서도 정말 또 굳세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웹툰 관련주가 또 며칠 전에 엄청 세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또 상장 이슈를 안고서 6월인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가 또 갈림길일 텐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전략 챙겨갈지 궁금합니다.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4만 원 위를 돌파하면서 이젠 신고가도 갱신하는 부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가권에서 어떻게 보면 매물대 소화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3,000원 정도까지 12,000원 부분까지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좀 더 기대볼 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들어갔을 때 6월 달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4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불과 2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Y랩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말씀해 주셨고 주신 목표가 16,000원 선까지도 뚫어낸다면 그 이후에도 무한한 가능성 지켜볼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Y랩 여기까지 리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누신 소재가 내일 시초가로 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빈자리가 생기는데 오늘 또 신규 편입으로 어떤 종목 주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종목명은 이오테크닉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종목이죠. 어떻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관련 어닐링 장비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냐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랑 같이 공동 개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삼성전자랑 어떻게 본다면 HBM3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회사를 놓고 언급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고가권에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상승세가 좋게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고가권에서 이렇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AI 산업이나 삼성전자가 HBM3 이 재개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큰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 시초가 시간에서도 그렇게 오르는 등락폭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까지도 진입하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업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 그리고 목표 라인은 25만 원, 손절가 18만 원 이렇게 주셨네요.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이 아까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할 때 네. 그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니요, 제가 그 종목은 숨겨둔 종목인가요? 숨겨둔 종목이에요. 네, 숨겨둔 종목이에요. 도대체 언제 공개를 저도 나올 해주실 뻔했는데 건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종목 안 갖고 왔다. 네, 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꽁꽁 숨겨두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저가권에 있는 종목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극명하게 나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오.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종목 오늘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호 DSP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올라가주는 모습세 그리고 근데 고가권에서도 더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좀 나눠서 포트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 다 고가권에 있는 종목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어떻게 본다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멘탈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힘들기 때문에 고가권에 있는 부분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긴 다음에 저가권에 있는 종목을 챙겨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쌈장이 끝나기 전에 안 칠 것 같은데 한 번 치면 크게 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끼다 뭐 되는 거 아닐까요? 아끼다 수익되죠.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는 네. 차트 상으로는 네. 어떤 매력도가 있어서 공략해 주신 걸까요? 아직까지 올라갈 일은 더 충분하다. 그리고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 파급력이 더 크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고가권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게 저는 키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거래량. 들어요. 네. 왜냐면은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누구나들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해서 많이 샀구나.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좋은 거는 아끼고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안 터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게 이 종목의 좀 더 키포인트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 안에서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좀 더 전략적인 부분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죠. 두 번째 편입 종목은 뭘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가전제품 얘기했잖아요. AI 세탁기, AI 공기청정기. 집에 뭐 하나 들이셨나요? 이랑 이제 살까 이제 로봇 청소기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나오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산업에서도 점점 AI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철도, 도로, 자동화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기업인데 AI 열풍이 타면서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AI 열풍이 올라간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결코 우리 인간적으로는 좋은 점은 아니다. 이런 자동화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본다면 고부가치 산업 이런 부분을 만드는 쪽은 더 활발히 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인프라법 관련 수혜주입니다. 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동탄에서 이제 수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GTX의 A가 네. 그러면서 좀 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도 있고 뭐 하면서 GTX-A가 열풍이 불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인프라가 점점 구축이 될수록 이 회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총선이지만 미국은 이제 대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미국 인프라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철도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다수의 수주가 있었어요. 네, 종목명은 에스트로픽입니다. 저는 종목을 이 종목도 혹시 숨긴 종목인가? 아니요, 숨기진 않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실적이 좀 기대가 돼가지고 갖고 온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총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각종 인프라법 수혜주나 그러니까 철도나 도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가장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토교육부에서 2024년 철도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수도권 포화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철도, GTX-A, 뭐 KTX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는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철도 신호 매출 관련해 가지고 4년간 600% 상승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상승세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외국산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좀 더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철도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에스트래픽 두 번째 종목이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에스트래픽이죠. 네, 에스트래픽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종목도 딱 바닥권에서 좀 이제 반등의 신호탄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44,800원 부분까지 노릴 수 있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4,000원짜리 부분인데, 이 종목은 진짜 생각보다 돈을 잘 법니다. 시총에 비해서. 네, 시총을 보시면은 지금 1,100억대예요. 네, 근데 작년에 번 금액이 174억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영업이익이요? 벌었어요.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다들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으로 따진다고 한다라면 국산화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외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시초가에 진입하는 전략, 내일장 시초가죠. 유효하다까지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4,800원, 손절가 4,000원까지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네요. 바닥권에서 반등 신호 온 종목입니다. 시총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도 너무 좋아서 펀더멘털 탄탄한 기업인 만큼 또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실적 기대감 너무 좋죠. 자, 오늘 이렇게 주신 두 개 종목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